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수도 관련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라 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본원 이것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 무엇이 사회적 합의입니까? 사실상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약간 논쟁도 있었고 그 결과 이 관세법법에 의해서 수도 이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의사당의 의장실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 해도 일정한 특별 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지금 말씀이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입법 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제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 행정수도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보되 만약에 그것이 병행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라면 그와 연관해서 아마 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제 관습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한 20여 년 전쯤 됩니다. 네. 어저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관습이라는 건 관습헌법에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 이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년 전의 관습헌법과 지금의 관습헌법은 다른 것이다.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 의견이죠. 지금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시고 방송에 나가서 개인 의견 말씀하신 건데, 즉 지금 이제 누군가가 그 당시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런 법에 대해서 헌재에 이제 우현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연이라는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또 헌재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년 전의 헌법적 결정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습헌법을 논했던 당시의 헌재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고 세상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한편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통령 공약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위임, 맨데이트를 포괄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도 논지를 주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을 포괄 위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그러나 일정한 토론을 거쳐서 적정한 법적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행정소득별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행정소득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합의가 안 돼도 이제 통과는 가능한 건데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그 이전 행정수도 이전, 즉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까? 전제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제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해, 두 해 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이사당을 조기 건립하고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것으로 가고 할 수 있다면 서울과 세종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입장을 전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인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이 반발이 뭐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않다. 이 반발이 있는 것은 어제 후보자님께서도 그게 자신 권한을 약화시키려는데 그게 기꺼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계획을 내라 이러면은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수사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사 예산이 그냥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주는 결정 권한이 있는 인력 결정 권한, 예산 권한이 있는 예산 물론 편성권이지만 이 권한이 있는 정부가 이걸 먼저 좀 조정을 해주어야 그래야 검찰이 또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검찰이 이건 이제 불가피해졌구나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예산 조정은 정부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과 속도와 시점 등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현명하게 이것을 풀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